스프링 MVC 아키텍처 개요입니다. 스프링 MVC는 웹 중심의 MVC 프레임워크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MVC, 프론트 컨트롤러, 서비스에서 작업자로 등 다양한 패턴을 활용해서 쉽고 효율적으로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스프링 MVC를 사용해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자 할 때도 스프링 MVC 아키텍처와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다이어그램은 스프링 MVC 아키텍처 개요와 처리 흐름을 보여줍니다. 이 다이어그램이 여러분이 이해하고 외워야 할 두 번째 다이어그램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스프링 MVC 웹 애플리케이션에 HTTP 요청을 하면 프론트 컨트롤러 패턴의 컨트롤러, 즉 프론트 컨트롤러로서 스프링 MVC 프레임워크가 제공하는 디스패처 서블릿이 요청을 받습니다. 이 디스패처 서블릿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애플리케이션에 정의한 스프링 MVC 컨트롤러에게 요청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웹 애플리케이션은 여러 개의 컨트롤러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디스패처 서블릿은 어떤 컨트롤러를 선택해야 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스프링 MVC 프레임워크가 제공하는 핸들러 매핑에게 컨트롤러를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핸들러 매핑이 컨트롤러를 결정하면 디스패처 서블릿은 해당 컨트롤러에게 HTTP 요청을 위임하고 컨트롤러는 서비스 컴포넌트를 호출해서 업무 로직 처리와 데이터를 요청합니다. 서비스 컴포넌트가 데이터를 반환하면 컨트롤러는 모델을 생성하고 데이터를 저장한 다음에 디스패처 서블릿에게 논리적인 뷰 이름과 모델을 반환합니다. 디스패처 서블릿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은 뷰에게 모델을 전송을 해서 뷰를 렌더링할 때 사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웹 애플리케이션은 여러 개의 뷰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디스패처 서블릿은 논리적인 뷰 이름으로부터 물리적인 뷰를 결정하기 위해서 뷰 리졸버에게 뷰를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뷰 리졸버가 뷰를 결정하면 디스패처 서블릿은 모델과 함께 해당 뷰로 HTTP 요청을 전송합니다. 이제 뷰는 모델에 저장된 데이터를 읽어 뷰를 렌더링하고 렌더링된 뷰를 디스패처 서블릿에게 반환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스패처 서블릿은 클라이언트에게 렌더링된 뷰로 응답함으로써 요청에 대한 처리를 완료합니다. 이 과정을 시퀀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이와 같습니다. 클라이언트가 디스패처 서블릿에게 요청을 하면 디스패처 서블릿은 핸들러 매핑에게 컨트롤러 결정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핸들러 매핑은 애플리케이션 컨트롤러를 반환하고 디스패처 서블릿은 해당 컨트롤러에게 요청을 위임합니다. 그러면 컨트롤러는 서비스 컴포넌트를 호출해서 데이터를 요청하고 서비스 컴포넌트가 데이터를 반환하면 그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모델을 생성하고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그리고 컨트롤러가 이 모델과 논리뷰를 반환하면 디스패처 서블릿은 뷰 리졸버에게 물리뷰를 결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뷰 리졸버가 물리뷰를 반환해주면 디스패처 서블릿은 해당 뷰에게 모델을 전송하고 뷰는 모델에서 데이터를 읽어 반환된 데이터를 렌더링합니다. 그리고 렌더링된 뷰를 디스패처 서블릿에게 반환하면 디스패처 서블릿은 렌더링된 뷰로 클라이언트에게 응답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스프링 MVC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스프링 MVC 프레임워크 내부에서 수행되는 이와 같은 내부 메커니즘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핸들러 매핑이 컨트롤러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디스패처 서블릿이 컨트롤러에게 HTTP 요청을 하고 모델을 전송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뷰 리졸버가 물리적인 뷰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뷰에서 모델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들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스프링 MVC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일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 전에 먼저 스프링 MVC 애플리케이션을 시작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기로 하겠습니다.